네, 안녕하세요. 2025년 생체 2급 보디빌딩 구술 파트, 규정 파트에 도핑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할 게 많구나 생각도 했고, 생각보다 정리가 좀 안 되고 해서, 제 공부 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구술 같은 거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이 맥락을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암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도핑에 대해서 이렇게 한 파트를 빼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또 이 선수라고 하는 이 운동선수라고 하는 생명이 뭐 도핑 하나 때문에 진짜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슬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도핑에 걸리려고 걸리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또 도핑 테스트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규정이 조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도핑이 선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생명이 뭐 죽고 살고의 문제. 뭐 사실은 뭐 진짜 운동과 이런 선수 생활을 통해서 이게 주업이 된다면은 그건 정말 이 살고 죽고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술로 할 때는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은 발생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답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 도핑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이런 그 관계 단체에서 어떤 해결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과 제재와 벌, 이런 것들을 준다. 요거랑, 그리고 이 도핑이, 어, 진짜 알고 도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선수가 또 뭐 아프거나, 뭐, 진짜 뭐 치명적인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어떤 약물들이 도핑에 걸리게 되면은, 이건 진짜 옵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예상을 두고 있다. 요 정도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은, 뭐 거의 이제 이 도핑 관련해서 구술 시험의 준비가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도핑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이 주체가 누구냐? 일반인 아니고요. 운동선수. 네, 운동선수가 왜, 뭐 때문에 그럼 도핑을 하느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죠? 금지된 약물을 그죠? 섭취하거나 주사하는 것. 이게 도핑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면은 도핑이 뭡니까? 네, 물어보면은 누가, 운동선수가 뭐 때문에 경기를 향상을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어떻게, 먹거나 아니면 주사하는 거, 뭐 요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도핑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을 그죠? 양성 반응 유무를 검사하는 거죠. 이 약물을 섭취를 했을 때 이것이 도핑 검사의 양성으로 나오느냐, 음성이냐, 요거를 테스트하는데,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주로 소변이나 혈액 샘플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도핑 검사의 시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뛰잖아요. 근데 이게 검사 시기가 경기 기간 중에 하는 게 있고 경기 기간 외에 이 도핑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경기 기간 중은 그럼 언제를 말하느냐 보면은 이 선수가 참가 예정된 어떤 경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기 전일 11시 59분, 밤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가 종료되는 혹은 그 경기에 관련된 시료 채취 결과가 끝나는 기간,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고, 이때 이 선수 몸에 이 금지 약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끝장이죠. 자, 그리고 경기 기간 외에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솔직히 살 떨리는 게, 이거는 경기 기간 중을
제외한 모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시에 사전 통지 없이, 이게 포인트죠. 불시에 사전 통지 없이 검사 요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장소는 훈련장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집이라든지 내지는 그러니까 선수 위치가 파악이 되는 모든 장소래요. 그래서 이 경기 기간 외와 경기 기간 중, 경기 기간 중만 도핑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기간 외에도 갑자기 어느 날, 그죠? 검사 요청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냥 이 도핑 관리의 11단계를 보시면은 일단은 누구를 검사할 것인가? 검사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통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 선수한테. 대상 선수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째어째 그래서 뭐 약속을 잡고 왔겠죠. 그러면은 도핑 관리실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시료 채취할 수 있는 용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 선수에게. 그러면은 뭐 소변이 됐든 혈액이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시료가 전달된다는 건 곧 제공이 되는 거고, 이거를 시료 양을 어느 정도 일정, 너무 작은 양이 아니라 일정 양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정 양 되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나눠 담는다. 이 시료를 나눠 담고 그다음에 봉인을 해요. 봉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비중 측정. 이게 뭐 액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액체의 비중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핑 검사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료를 분석하게 된다. 이게 11단계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외우지 했는데, 자꾸 스토리로 이렇게 외우고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외우니까 좀 낫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도핑 방지 기관이라고 카다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검사 대상 명부가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선수를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일단 우선 주요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1번.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 진짜, 뭐, 업앤다운 없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최상의 경기력 유지한다? 뭔가, 뭐지? 약간 의심이 된다는 거죠. 혹은 자, 소재지 정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선수. 뭔가 꺼림칙하니까 준수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 제출 이력이 뭔가 검사를 좀 회피하는 것 같다. 요런 목적으로 의심이 되는 선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은 제재 이후에 복귀를 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도핑 그 검사 대상 명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이력이 있는 선수 지원 요원은 누구냐면은 뭐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거 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관계된 선수, 그죠? 그 선수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또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게 크니까. 그래서 요런 선수. 그리고 선수의 검사 이력 결과 혹은 제보, 뭐 주변에서 제보할 수 있고 건질릴 수도 있고, 뭐 정보 활동 이런 걸로 뭔가 의심 대상 그 명부 위에 올라간 그런 이런 검사가 필요한 선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재지 정보 제출이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지 정보를, 네, 불이행을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소재지 정보 자체를 제출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검사 자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불이행의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어떤 사유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카다가 지정한 마감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제출해라 이랬는데 그때까지 소재 정보 제출을 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매일 검사 받을 수 있는 이제 이 검사가 어떤 매일의 단위로 특정 시간 단위로 하는가 봐요. 근데 이 특정 60분 단위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해야 되는데 그걸 기입을 안 하는 경우. 그렇죠? 또 제출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뭔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어떤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제출 불이행의 어떤 유형에 들어간다. 그리고 검사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정한 소재지에서 특정 60분 단위 시간 동안 검사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불이행이 되는 거고, 이 소재지 정보는 whereabouts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 선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 소재지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소재지 정보 제출 대상 선수는 어떤 마감 기한 언제까지 내라. 그렇게 하면은 소재지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사를 하거나 이동하거나 뭐 내가 소재지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 즉시 그걸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검사 대상 명부라고 하는 말과 검사 대상 후보 명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검사 대상 명부는 아까처럼 아주 그 여기 보시면은 그 도핑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 지금 아주 뭔가 뭔가가 잘 하고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뭐 탑 선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컨디션이 완전 최상이라든지 뭐 그런 검사 대상 명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검사 대상 후보 명부가 또 있대요. 그래서 후보 명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인데 이런 사람들은 검사 대상 명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빡시게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재지 정보를 그럼 어디다가 이제 올리냐?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와다라고 하는 기구에 보면은 아담스라고 하는 도핑 방지 행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온라인 PC나 모바일로 직접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러면 소재지 정보를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맥락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저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하느냐,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2개월 기간 동안 세 번의 소재지 정보 불이행을 범하는 경우, 세 번이나 소재지 정보에 대해서 제출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자격 정지 기간은 와우 2년이나 되네요. 그리고 이 과실 정도에 따라서 최소 1년으로 감경은 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뭐 이런 흐름이 다 끊긴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 정보를 꼭 이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재 정보를 뭐 이행을 하고 이제 도핑 테스트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어떤 징계를 받느냐? 그랬을 때는 보시면은 여기 일단 네네네네네 보시면은 매달 받았던 매달 점수 상금 몰수 예, 준 거 뺏지 않는다 하지만 다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기 결과 실효 와. 그 다음에 와 이거 보세요. 웹페이지에 실명을 1년 동안 공개한대요. 범죄자 취급을. 네.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제 돈을 이제 내야 되는데, 과징금 내야 되는데, 단 이제 연구 자격 정지는 이제 뭐 영구적으로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과징금 부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과징금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그럼 돈을 그러면 얼마나 내느냐? 자, 일단, 와, 이 단위 한번 보세요. 도핑 1차, 2차, 3차. 우리나라 사람 참 3을 좋아한다, 그죠? 세 번의 3세판, 세 번의 기회. 일단 도핑 1차. 학생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내야 되는데 1차에 걸렸으면 과징금을 일반부는 와 그의 배네요. 400만 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더라 보니까. 근데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도핑 2차의 경우 학생부는 500. 와,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이러면서 일반부는 와 단위가 달라집니다. 1000만 원. 와우. 전국체전은 와 두 배로 올려버립니다. 2천만 원. 자, 3차예요. 3차 같은 경우에는 학생, 뭐, 일반, 구분 없어. 정신 못 차리네. 이 인간들이 진짜, 야, 이러면서 1,500만 원 올라갑니다. 전국체전은 2,500만 원. 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자격 정지 시에는 과징금 부과가 없고요. 해당 선수 시도 지부 한 명당 3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뭐 경기도에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선수다 그러면 거기 시도 지부, 경기도 지부에 이 한 명당 이 선수 한 명당 300만 원. 그리고 관련 임원은 자격 정지. 되게 엄격하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지도자 및 이 지도자는 그러면 지도자가 문제가 있죠. 그럼 그러니까 주시를 하거나 체크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과징금을 내야 되고 징계를 받는데
도핑 1차 같은 경우에는 코치는 200만 원인데 자격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400이에요. 그리고 자격 정지. 와. 도핑 2차는 코치 400만 원 자격 정지. 감독 800만 원 자격 정지. 도핑 3차 퇴출입니다. 둘 다. 와, 정말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금지 약물은 그럼 어떤 거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 이게 금지 목록 표준, 국제 표준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이 약물이 선수의 경기력을 좀 향상시키거나 혹은 그러니까 아예 향상을 시킨다. 이렇게 뭐 규정이 딱 돼버리는 경우 플러스 경기력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의 건강에 아주 실질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경우. 예, 건강을 잃으면 뭐 선수 생활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서 정의하는 어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어떤 도덕성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국제 표준이고요. 이게 세 가지가.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은 금지 목록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지 약물 세 가지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 동화작용제. 약간 근육을 좀 빵빵하게 막 키우고 막 이런 약물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약물을 섭취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막 심한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성장인자, 성장 호르몬. 네, 호르몬.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근육 관련된 걸로, 근육 성장에 관련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약간 뭐 체지방도 빠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심장 질환이나 관절 약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이뇨제. 와, 그죠. 이제 수분을 막 빼가지고 체중을 줄이려고. 근데 이거는 저혈압이나 심각한 탈수 증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외에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간 흑문제, 코카인, 흑문제. 와, 이거 무슨 마약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식욕 감소, 체중 감소, 코카인은 기관지 폐손상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난 진짜 억울하다. 그런 경우가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부주의해서 선수의 어떤 부주의나 실수로 금지 약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지 약물이란 꼭 마약 이런 것만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도핑 테스트에 양성 반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건 의도하지 않은 도핑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요 뒤입니다. 고의성 여부랑은 무관하게 도팡이 아니고요. 도핑 위반 행위로 간주가 되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도핑 위반에서 뭐 제외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만 진짜 이거는 인정이 되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요런 경우는 TU이라고 이게 Tuesday 아닌가요? 네.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고 여기 보시면 therapeutic use 그다음에 이거 스펠링 틀린 것 같아. exemptions 예외사항. 네. 그 예외가 되는 어떤 이게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therapeutic이. 그러면 이게 금지 약물 및 금지 방법을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 신청을 해야 돼. 이거는 어떻다고 신청을 리포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치료 목적 사용 면책 규정에 합치가 된다. 아, 맞다. 그러면, 맞구나. 했다면은 이 도핑 위반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최소 시합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요런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고 한 신청서가 있겠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30일 전 말고 갑자기 막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어떤 뭐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긴급하게 생겼어요. 이런 어떤 응급한 상황의 경우는 사후에 TUE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불승인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치료 목적 사용 면책위원회, 이게 TUE 커미티라고 있는데 이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는 보통 임상, 뭐 스포츠 의학 관련돼서 아주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의사들로 구성된 TUEC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료 목적 사용 면책 국제 표준에 아주 독립적으로 판정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로비가 있을 수가 절대 없겠죠, 이거는. 꾸리꾸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런 치료 목적 사용 면책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하는 거에 관여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도핑은 선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고, 또 이 규정을 먼저 조금 준비를 해서 좀 달달 외우지 말고 좀 맥락을 좀 처음에는 이해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 시험 구술이나 실기 시험이 다가왔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암기하는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 규정 파트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